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크게 덥지가 않네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8월까지 일본 기시다가 도쿄전력에 방류한다 그러는데, 그때 가서 방류하고 나면은 아마 자포자기 할 거예요, 국민들이. 그 다음에 긴거리 고속도로 문제,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 가장 핫한 정치 플레이스였죠. 정치장이었죠. 그런데 MBS도 그렇고, 지난주 보면은 그 월요일날 리얼미터 조사, 또 목요일날 MBS 조사, 또 금요일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한 2%씩 오르죠. 그죠? 그건 다음 주 봐야 되는데, 그게 모든 보수층이 지금 결집된다는 거예요. 총선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편을 악마시킨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언론은 다 장악됐어요, 여러분. 언론은 다 장악됐어요. 지금 KBS하고 또 JTBC만, KBS와 JTBC만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언론 장악에 저항을 하고 있고, MBC는 아직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MBC는 원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모든 인터넷을 네이버를 가스라이팅하고 압박하면서 인터넷이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기사가 안 올려보죠. 정치 라인이 안 올라가고, 그걸 이상한 뭐 사회 라인, 경제 라인으로도 빼고 애초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과 국힘은 지들이 잘못한 거든, 또 지들이 가짜뉴스를 남발하든, 솔직히 윤석열 정권 1년 3개월 동안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괴담을 남발하는 것은 용컨대야 국민의힘이에요. 제가 보수주의자라도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뿐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의 많이 먹은 늙은이지만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 국가의 존재 가치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윤석열이 맨날 헌법을 씹으려고 다니는데, 헌법 가치를 대단히 중시하는 고고TV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대입되는데요. 지금 그 정치권 보면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의식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재인 때 연성 독재를 했고, 또 이 윤석열은 강한 독재, 강성 독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주의자의 이념으로 보면은.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갖다가 저해하려고 그러면, 특히 김건희를 저해하려고 그러면 그냥 깡짜로 몰아붙이고 감추다가 안 되면은 압색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문재인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안 했어요. 그 우파 유튜브 하는 놈이 계란 가지고 던진다 해가지고 그거 뭐 재판 가서 무죄 받은 거 그것뿐이 없는데. 자, 그러면은 내년 총선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현재라면은 여론조사만 보면은 완패 구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이 있다 이거죠. 60대, 70대, 60대 중후반부터 70대까지가 자기를 지지한다.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갖다가 쫓아내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이재명 그대로 놔두게 하고, 끝까지 이재명을, 민주당을 악마시키고 편집 정세가 가진 세력이라고 공격을 하고 국가 권력보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게 지금 선거 전략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강성 보수, 강성 우파 없어요. 그 늙은이들은, 윤석열을 따라 늙은이들은 무조건 보수에서 뽑은 대통령이면은 영웅시하는 그 버릇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사회를 압박적으로 반중, 반북, 친일로 몰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 문제가 거의 친일적이죠. 반대하면 돼요. 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다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적극적으로 변호한다는 거죠. 왜? 윤석열이가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고 한일 관계를 갖다가
좀 유화시켰다고 그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이고 신냉전이고 없어지고 이제 윤석열만 지키자는 거야. 이게 총선 전략이에요. 그래서 국힘의 그 117명, 무소수까지 한 117명에 117명은 죽자 사자 윤석열 지키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다 과학적이다. 우리는 국민은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국힘은 과학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 과학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과학이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문제는 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고TV가 그러죠.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가 쓰나미로 폭발될 적에 그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후쿠시마 그 핵 폐기물이 방류가 됐어요. 근데 10년, 11년 지났는데도 별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서적인 문제인데 민주당 보고 괴담 세력, 가짜뉴스 생산 세력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니 내가 계속 말하죠. 투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라는 데는 민주당은 생양아치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도 그런 걸 안 먹힌다. 국민의 8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염려하는데 윤석열이 지지율 올라가는 이 기막힌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생양아치 민주당 이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놈을 안 쳐내면 절대 민주당은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쟤네는 지금 약자예요. 강자는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에요. 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행정 권력과 검찰, 경찰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윤석열은 모든 걸 갖다 쑤시고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윤석열이가 말한 차관을 11명 내려보내면서 장관을 제껴버리고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라는 것이 민주당을 공격용으로 나오고 쟤네는 그 말로만 싸우지 하염없이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당하는 걸 갖다가 쥐들이 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재명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죠. 혁신이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재명이 없어지는 한 민주당은 절대 다음 총선 못 이겨요. 자, 근데 요번에 이거 뭐죠?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고 김건희가 헤쳐먹으려다가 들킨 이거 말이죠. 이거는 심각한 사태인 거예요. 이거 하나 못 물고 이거 하나 무서워서 검찰 조사 당할까 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민주당을 보면은 기가 차다는 거죠. 정쟁은 하고 어느 정도 공학적으로 선거가 되면 상대편을 공격하고 우리가 이기려 그러더라도 이런 대호기를 만났으면서도 민주당의 가짜뉴스 괴담이라는 역프레임이 걸려버렸죠. 걸으려 그러죠. 국힘이. 기가 찬 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38%까지 올랐어. 5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말이 최고치를 찍었어. 근데 그게 보수층이 다 모여가는 거야. 꼴통 보수 늙은이 벌써는 벌써 모였고 또 젊은 애들이 조금씩 2030 애들이 지지를 주고 그랬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솔직히 내년 총선은 솔직히 전 관심 없어요. 전 총선을 목표로 수렴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놈들 다 민주당이나 국힘 이놈들 둘 다 쓰레기야 쓰레기. 응? 둘 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3신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4분 5일 지지했다가 결국엔 한두 개로 모일지 모르나 10%만 가져가면 정치권에 빅뱅이 들어가요. 10%면은 비례대표 10명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항상 갤럽 여론조사는 올리죠. 여론조사 보면은 60대 중후반부터 70대 이상이 쉽게 말해서 60대 중후반부터 윤석열 지지율이 강력하게 결집되고 있죠. 그렇죠? 또 TK. TK는 90%, 80%가 국힘을 찍어요. 그런데 이 세대 이동 문제나 문화 이동 문제를 보고 있으면은 이거 4년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거의 중심은 항상 5060이 있다 그러죠.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를 보면은 국힘 민주당 볼 필요도 없어. 정당 지지도는. 그런데 20, 30, 40, 50대까지가 대부분 윤석열을 비토하고 강한 부정 세력이 있죠.
그네들이 한 60%가 돼요. 현재. 석 달 전만 해도 70%였어. 그런데 50대, 60도가 60대 중반부터 70대까지가 한 60% 돼요. 윤석열 지지율이. 그것뿐이 안 돼요. 근데 6070이 나이가, 그 세대가 제일 많아요. 60대하고 70이라는 것은 70, 80, 90을 다 합하니까 제일 세대별 인구 구성이 많죠. 2050보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다. 비슷해요. 2050과 6070이 비슷해요. 그 인구 세대 구성이. 근데 그들이 거의 다 결집을 시켜주는데도 윤석열이 지지 38%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윤석열은 완패예요. 총선이. 그럼 완전히 식물 정권으로 갈 것이며 국정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걸 제일 염려하는 건데, 근데 그 복구가 안 돼요. 총선이라는 것은 대통령만 보는 게 아니고 정당까지 봐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이 되죠. 국힘이 저렇게 생양아치로 변하고 요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그 고속도로를 보고 그걸 갖다가 왜 어떻게 누가 무엇 때문에 그리 종점을 뺐냐는 거 설명을 않고 민주당에다가 말이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걸 보고 국민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9개월 남았죠. 김건희 문제가 또 터질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은 전혀 안 된다. 3년 7개월의 정권 재창출은 현재 국힘의 김기현처럼 꼴륜들 이상한 놈들 또는 친이계가 막 들어오죠. 그런 거 가지고는 정권 재창출 안 된다. 그런데 가장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것은 아등 소용없어. 지금 한동훈이가 차기 대권주자 여권에서 일이 하등 소용없어. 그놈은 감옥에 안 들어가면 다행이야. 한동훈이라는 놈은 지금 보면은.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반중, 반북, 친일, 한미 동맹은 원래 좌파나 우파나 다 있었던 거고 조금 거리를 두느냐, 거리를 둬서 중국으로 좀 붙느냐 이런 문제였고 그런 문제하고 강성 우파를 이용해둔 그냥 과거 60, 70년대의 늙은이들을 데리고 그 사고방식으로 그냥 휘몰아치는 이런 전략이 그거는 결집해봐야 별로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총선은 현재 상태라면은 70대, 60대 후반 또 그 무식자 이런 나라를 데리고 지금 민주당을 악마시키면서 이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살려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말씀드리죠. 이재명 더 이상 기소도 없고 더 이상 체포영장도 발부도 안 하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그 비리가 더 이상 안 터지잖아요. 그죠? 자, 세상을 강성 우파 늙은이 위주로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고 무대법 무작위로 물고 들어가면서 총선을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이 정권은 넘어가는 정권이라 이거죠. 고고TV가 볼 적에는. 왜? 보세요. 지금 제가 4년 동안 말씀드리는데 5060이 모든 판을 결정한다.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난 2년 동안 또는 지난 1년 동안 2030 남자애들이 이준석을 중심으로 천하용인을 중심으로 그건 여권에서만 소구력이 있지 야권으로 하면 소구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여성들이 2030 여성들이 국힘이나 이준석 팬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25%뿐이 안 된다. 2030에서도 2030의 지지를 받는 애들은 25%뿐이 안 된다. 국힘과 이준석이. 그런데 이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 아젠다가 없어요. 또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가 없어요. 그럼 지들이 이 세상을 대체한다면 이 정치를 대체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없어요. 70년대 사람들은 걔네들은 산업화 민주화를 같이 했고 그것도 참 옛날 얘기가 됐어. 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좌파 진보를 현재 장악하고 기득권화된 586들이 그들은 민주화, 민족을 갖다 내세웠죠. 그러면은 지금 2030 애들이 하는 것은 하여튼 정치가 더러우니까 바꾸자. 우리가 해야 된다. 50, 60, 70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전략이죠.
근데 그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사태가 나면서 10년은 저것들이 앞으로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랬고, 자, 그러면은, 요번에 이 김건희, 그 고속도로 국정농단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국정농단이고 권력, 부패예요. VIP가 완이 김건희고 투가 윤석열이란 시중에 루머가 있고 그렇게 그냥 뒤집어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물은 기세에 물려가지고 쩝쩝대고 민주당 20대, 30대 애들 평론가, 그 박성민이 그 여자애는 20대더라고 하지. 근데 국힘 애들이 보면은 김건희를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침묵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공천을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정의론 가지고, 무슨, 그런 헌법 가치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을 하면 정치판을 뒤집겠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천하용인 중에서 이재명의 대장동을 그렇게 까대끼는 놈들이 4명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해. 저는 대장동 사건보다 김건희 국정농단 고속도로 사건이 더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김용태라는 놈도 그렇고, 천하람이라는 놈도 그렇고, 김재섭이라는 애도 그렇고, 그 젊은 애들. 그죠? 걔네들은 공천이 지금 목적이야. 출마를 해야 돼. 어디든지. 그래야지 지들이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논평을 하면서, TV 그 평론이나 또는 유튜버들 하면서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구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준석은 지금 걔는 정신이 없어. 솔직히 갈 길이 없는 애야, 걔는. 그 다음에 그 천하용인이나 젊은 세대 중에서 허나 걔도 벌써 40대 중반 됐더라고. 넌 MZ 아니야. 그런데 걔 같은 경우도 이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농단을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정치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개혁 보수도 아니다. 오로지 하는 사람이 윤석열 하나뿐이 없죠. 겁 없이.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을 하고 있고, 이 꼬맹이들이 거의 기득권화가 됐어요. 2030 애들이, 그 정치인이라는 애들, 30대 애들이죠. 3040들이. 기존에 그걸 혁화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아니면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60대, 70대들, 50대들은 혁명을 하려고 그랬고, 계획을 하려고 그랬고, 투쟁을 하고, 죽고 막 그랬죠. 그래, 이 젊은 정치인들이 웰빙으로 들어갔어요. 웰빙. 그리고 사회에 헤게몬이나 또는 이념을 주도하지도 못해요. 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2030을 요번에 그 양당에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공학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요번에 2030은 누구 쪽에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고고TV는. 그런데, 3년 몇 개월 후에 이제 대선판이 열리죠. 완벽하게 윤석열이 이렇게 강공정책을 써가지고 노인네만 끌고 들어가면은, 완패하고 재집권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 난 나중에 어떻게 또 유튜브 이런 거 할지 다른 거 할지 끊어버리지, 유튜브를 다. 그런데 지금 인구 이동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586 기득권, 586의 적폐, 민주당의 적폐가 586에서 시작됐다 그러죠. 노무현이 김대중이 참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확장시켰고 문재인이가 이용한 거.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그죠? 586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83학번부터 말하는 거예요. 82학번까지는 81학번까지겠죠? 걔네들 학도호국단 출신이야. 그러니까 81학번까지는 과거 민주화 세력하고 70대 민주화 세력하고 잡혀있고 81을 중심으로 83학번부터 본격적으로 586이 등장을 하고 김영환의 주사 김일성 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사파가 들어오고. 그들이 81학번부터 따지면은, 자, 보세요. 81학번까지도 그 김영환의 그 강철 서신을 갖다가, 섭렵 안 한 놈들인데, 그런데 82학번부터 칩시다. 3년, 4년 후에 그들이 몇 살 됩니까? 지금 82학번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류 김영춘이라든가 허인의 그놈은 잡혀 들어갔고 또 서울대 출신 누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또 저기 고려대 출신 있었죠. 그놈 통일부 장관 하던 놈. 또 요새 튀어나오는
그 하문경이라는 애, 횟집 한다는 걔가 뭐 신당을 하니, 뭐, 민주당이 가니, 국힘이 가니 난리죠. 그들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들이 82부터 왔으면은, 올해 벌써 63세예요. 한국 나이로. 그죠? 4세나 됐네? 4세, 64세야. 8이면은 63세인가? 그러면은, 이게 4년 후에 가보세요. 3년 7개월 후에 4년 후죠? 얘네가 60대 중반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65, 6세가. 그리고 586이 아니라 이제 3, 4년 후면은 686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60년생으로 가요. 근데 저도 이제 80학번들의 애들 후배들이 많은데 얘네는 안 바뀌어요. 이념이. 무조건 반보수고 대부분의 그래 70% 이상의 반보수고 이들은 민주주의를 거스리는 자들을 아주 혐오스럽게 봐요. 나 60 먹고 이런 놈들이, 넘은 애들이, 80년대생들이, 80년대 학번들이, 그럼 이런 애들이 3, 4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중반, 중후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3, 4년 후에 70대 이상은 이제 그만큼 죽는 거야. 응? 한 100만 명이 떨어져 나갈걸?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나 국힘 놈들이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되죠. 응? 586, 686을 악마시키면 안 되고, 요새 애들 보면은 젊은 애들 2030이 보수화된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2030이 보수화되는 것은 반중, 반북 정서죠. 그거 가지고 정치권에 보수하라 그러면 안 되죠. 응? 제가 작년, 대선까지는 보수화되는 것도 좋다 그랬지만 그게 보수화가 아니에요. 보수는 경제적인 게 나오죠. 그리고 3년, 4년 후에 윤석열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고, 국민소득은 실제적으로 다운될 것이고, 그런 게 3년 후에 다 터진다는 건데, 응?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강성 늙은이만 쫓아가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말이야. 재집권은 불가능하고, 내년 총선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죠. 세대 이동은 벌써 시작했는데 지금 50대가 60대가 돼요. 3, 4년 후에는. 그래서 다음 대선 때는 60대의 지지를 보수가 못 받는 형국이 온다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정치할 것인가?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않고 제가 보수주의라서 말하니까 꼬맹이 이준석은 2030이 6070이 앞에서 405를 포위한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고, 그 박성민이라는 평론가도 그게 옳았다 그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응? 세대는 흘러가고 유동적이고, 그 중심에 경제 논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편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편하게 오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초초초 양극화가 들어가는 시대고, 모든 것으로 보면 세대 이동에 의해서 다음 정권은 보수가 집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들은 일단 지금 총선 공천이나 하나 받고 국힘이 망가지든 보수가 망가지든 공천만 받고 TK 영남 또는 서울 강남에 당선만 되지 않은 거죠. 국힘은 죽었어. 이것들 보수 아니에요. 전략도 못 쓰고 근데 그 힘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전 토론과 깨지더라도 토론을 하고 개딸 새끼들이 그래 아무 설치도 그런 지평이 있는 것이 그런 토양이 있는 민주당 애들이 항상 크고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